지금 출근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를 두고 와서 소리가 조금 수음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마이크를 챙긴다 하는데 깜빡하네요. 벌써 12월 중순이 지나서 이제 사실 12월 말에 가까워지고 26년이 다가오는데,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사실 거의 매일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사업 확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읽는 책들도 거의 비즈니스나 경제 경영 이쪽 계열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지치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만 책을 읽으니까. 원래 저는 좀 에세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읽으려고 책을 한 무더기 쌓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요가 관련해서 에세이가 있길래 그거를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 이렇게 쭉 읽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집에 요가 관련 책은 두세 권 있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요가에 대해서 쓴 에세이라든지 뭐 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쓴 글에 대한 거는 두세 권 있는데, 실제로 제가 요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요가에 미련을 가지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거기 쓰는 용어 같은 것도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요가 책을 사게 되게 되던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요가 관련해서 글을 쓴 사람들은 요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걸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뭐 블로그도 쓰고 하는 것처럼, 그 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가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권하고 싶은 그 애달픈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공감이 가서 요가를 해보진 않았지만 요가 관련 책들을 계속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요가를 하는 곳이 사실 집 바로 근처에는 없고 좀 걸어서 한 2, 30분 거리에 요가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오다가 나 몇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한번 가볼까 싶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을 했어요. 지금 난생 처음 요가를 해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충동적으로, 그 충동의 계기도 심지어 원래 읽던 책 안 읽고 약간 땡땡해지려고 읽었던 요가 에세이를 보다가 저지른 거잖아요. 뭔가 약간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문득 저희 집 앞에 그 과일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일 가게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군고구마를 같이 팔아요. 근데 그 군고구마를 오전에 굽는데 그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길을 화요일, 목요일에 필라테스 가는 날에만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오늘 점심은 군고구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항상 안 먹어요. 왜냐면 필라테스를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군고구마 말고 약간 김치찌개, 돈가스 같이 좀 고칼로리를 자꾸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군고구마를 못 먹고 지금 거의 2달이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그 요가를 예약하고 나니까 그걸 해보고 싶은 거, 그걸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필라테스 가는 날도 아닌데 필라테스 가는 길에 있는 그 과일 가게에 가서 군고구마 사고, 근데 군고구마 사려다 보니까 귤이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귤도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점심을 원래 먹던 거 말고 다른 걸 먹어볼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이제 오픈 샌드위치를 신메뉴로 나왔는데, 그게 저번에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건강해요. 그게 루꼴라랑 뭐 브리치즈랑 뭐 사과랑 해가지고 뭐 아몬드 넛이랑 해서 어쨌든 되게 맛있거든요. 좀 프레시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해서 이제 고구마랑 샌드위치랑 귤이랑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브런치 삼합이죠. 근데 원래는 절대 그렇게 점심 안 먹어. 무조건 점심은 고칼로리에 탄수화물 있는, 어쨌든 좀 배를 꼭 채울 수 있는 그런 걸 먹는데, 어쨌든 그렇게 먹으면서 또 책을 나머지를 조금 읽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약간 설레는 거예요. 최근에 약간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좀 지친 상태인데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제가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 만나면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걸 갑자기 오전 한 2시간째 와다닥 하고 나니까 좀 신나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요가가 저한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 좀 기대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2026년을 지금 여태까지 했던 루틴 말고 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서 진짜 건설적인 한 해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그 건설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걸 쓰면서 카메라를 켜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혼자서 생각하게 되면은 혼자서만 아는 계획이니까 약간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카메라를 켜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저도 이걸 내보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꿈도 좀 크게 가지게 되고 좀 못 지키는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은 카메라를 켜고 올해 마지막 2주와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좀 알차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루틴을 짜보려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시스템 개정 블로그 이제 이렇게 원장님들 강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100가지 운영 인사이트를 다 썼거든요. 그거를 한 6개월에 걸쳐서 100가지를 다 채우고 나니까 약간 번아웃은 아닌데 슬럼프도 아니고 좀 길을 잃은 느낌이 들더라고. 왜냐면 맨날 하던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능 다친 고3 같다고 했어요. 이게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돼서 홀가분한데 이제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공백 시간을 당장 대여섯 시간을 제가 하나 꽂히면 그것만 쭉 하거든요. 쇼츠를 대여섯 시간씩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찝찝하기만 하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생산성이 없으니까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머리 식히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저는 그걸 한번 하면 대여섯 시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새로운 루틴을 짜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 같은 것도 그려보면서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랑 같이 좀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같이 계획을 세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집에 가서 꼭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키겠죠? 네. 원래는 그날 저녁에 카메라를 켰어야 됐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일이 많아서 며칠이 지난 오후입니다. 또 출근 시간 15 분을 남기고 아주 급하게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 꼭 올려야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선 지금 뭘 할 거냐면요. 2026년 제 사업 목표에 대해서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력이 있으시면은 공책이랑 혹은 메모장 그리고 필기구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계획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026년 사업 전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저의 목표는요. 이하나라는 개인 브랜드의 영향력을 최대로 키우는 겁니다. 자, 그 큰 비전 아래 수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연 매출 10억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선 2025년이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12월 말이니까. 근데 지금 담당 이제 세무 봐주시는 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작년에 비해서 시간표를 30% 이상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시간표 마감 플러스 이제 시스템 사업을 새로 하면서 사실상 작년 매출액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가장 제가 염려하고 있었던 그 성실 신고자가 되냐 안 되냐 그 기로 있죠. 연매출 5억을 넘거나 이제 제가 1월 저희 보통 교육비는 12월 말에 청구를 하잖아요. 1월 교육비를. 근데 그 교육비 청구를 한 금액이 예를 들면 전부 다 1월 1일 이전에 완납이 된다면 성실 신고자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들 내셔서 조금씩만 내서 예를 들면은 30% 밖에 1월 청구액이 12월 내 납부가 안 됐다. 그러면은 아마도 아슬아슬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우선 거의 5억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에 거의 2배의 성장을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제가 사업자가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원과 시스템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2026년 학원 사업의 목표는요. 오프라인의 마감과 온라인 확장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도 전체 원내 시간표의 80% 이상, 거의 85% 이상 마감이 된 상태고 지금 신규를 잘 받고 그리고 음, 아,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 했을 때 상반기쯤에는 전체 정원을 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 2회부터 주 5회까지 정말 다양한
횟수로 학원을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 제 기준 저는 개인적으로 주 2-3회 기준으로 인원을 마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마감을 해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마감이 있기 때문에 대기가 있는 학원, 마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들어가고 싶은 학원, 마감이 있고 대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퇴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학습 목표와 학습 성장을 충분히 이뤄서 학원에 최대한 오래 다니고 싶게 만드는 그런 학원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학생과 직원 모두 책 읽고 글 쓰는 학원을 만드는 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제 나름의 작은 목표인데요. 그거는 제가 차차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확실한 성적, 압도적인 성장인데 사실 확실한 성적은 2025년에 충분히 이뤘던 한 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을 계속 잘 내고 있고요. 주력 학교 예를 들면 용어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모두 전교 1등이 나왔었고 용어 1학년은 지금 2학기 연속 전교 1등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뭐 창원여고 같은 또 다른 주력 학교인 경우에는 1등급 인원 절반이 이미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성적 정도는 충분히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압도적 성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뭐 다양한 의미의 성장이 있겠지만 저는 사고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고하고 사유하는 이 과정을 지향하는 학원, 그게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시제도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대학 이후 혹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저의 궁극적인 학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큰 목표는 상반기 내 전체 시간표 마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은 학원 내에서만 막 우리 저희 간단하게 말해서 연매출 10억이면 간략하게 말하면 월 매출 1억에 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한 월 매출 넉넉 잡아 4천에서 5천 사이, 4,500 정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온라인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제 원격 학원을 시작할 건데 당장 원격 학원을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 왜냐면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이 들고 아직까지 유튜브 브랜딩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사업에 뛰어드는 건 아마도 그 상반기 이제 오프라인 마감과 맞물려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당장의 2026년의 목표는 오프라인 매출의 50%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목표고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유독 주력할 것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잘 해서 온라인 시작을 아주 잘 정착시키는 거. 그게 학원 사업 전반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학원 월 매출이, 오프라인 학원 월 매출이 뭐 안정적으로 4천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4,500에서 뭐 많게는 5천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온라인 비율이 2,500까지 올라오는 거. 그러면 합쳐서 학원 매출 7천 정도 올라오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러면 학원 매출이 연 매출로 따졌을 때 뭐 7, 8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 3억은 시스템 사업에서 연 매출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스템 사업은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아주 귀여운 신생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아직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뭔가 판매하기보다는 어쨌든 저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최대한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100가지 운영 인사이트를 쓰는 것도, 그리고 여태까지 책을 써서 전자책까지 낸 것도, 그 모든 게 그 가치 증명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026년에도 그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 800명을 넘어섰는데 1000명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2026년은 1만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브랜딩을 잘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그 잘 해간다는 내용 아래는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공유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1인 원장 비밀 과외를 하면서 블로그나 인강 시스템 자체를 저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 선생님들을 무조건 성공시키는 거. 그 성공을 통해서 제가 유명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선생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다. 그 마음으로 정말로 저는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시키면서 저의 가치를 그리고 저의 실력을 제대로 입증해 보일 거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브랜딩 언어를 뾰족하게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확실히 딱 갖춘 상태에서 아마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은 1인 1대1 밀착 코칭에 가까운 비밀 과외 프로그램, 이제 브랜딩과 수업, 그리고 인강 시스템 관련해서만 진행을 하는데 이제 1, 2월에 걸쳐서 제가 책을 적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문고라든지 오프라인에 풀리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다른 판매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운영과 브랜딩, 홍보, 마케팅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서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할 시스템 사업에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전자책, 강의, 그리고 이렇게 밀착 코칭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밀 과외 프로그램 요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뭐 강의나 전자책 같은 것들은 아마도 유튜브에서 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종종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스템 사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도 아니고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달은 2천만 원 넘게 벌기도 하고요. 어떤 달은 못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수입으로 연매출 3억을 달성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연매출 3억이라는 게 월 매출로 따지자면 2-3천이 아닙니까? 그게 당장 이루는 건 힘들지라도 뭐 2026년 연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네요. 1년 뒤에는 그게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 가장 큰 비전은 이하나 유니버스의 확장이고요. 그 큰 카테고리 아래 학원 사업은 오프라인 마감과 온라인의 확장,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이하나라는 브랜딩이 정말로 확장되는 거, 그리고 가치와 실력을 입증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어쨌든 제가 쓴 계획표를 보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된지 살짝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차차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은 댓글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좋아요 혹은 이제 확인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26년 비전을 선포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차피 익명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2026 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내뱉는 거,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힘이요. 생각보다 엄청 강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모든 사업을 이끌어온 것도 그 선포하는 힘, 선언하는 힘, 그리고 내뱉었으니까 책임지는 그 책임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시작이라 생각해 보시고 제 말을 한 번만 믿어 보시고 선포해 보세요. 댓글에 나 2026 년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만큼 이룰 거다. 그 내용 한번 적어 보시면 기분부터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결국에 이제 이 모든 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장기간으로 끌고 가려면 혼자 하는 건 조금 힘들고 다 같이 하는 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챌린지를 한번 해볼까 한다라고 아마 말씀드렸는데 몇몇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에서 받다 보면은 오히려 분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월 첫째 주부터 뉴스레터를 새로 발행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무료고요. 저희 100가지 운영 인사이트의 시즌 2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즌 2를 받아보시는 제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럼 이제 저와 결이 맞는 선생님들이 만나지겠죠. 그래서 그 결이 맞는 선생님들과 챌린지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인사이트를 조금 더 글로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챌린지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 신청하는 글을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랑 좀 더 깊이 알아가 보고 싶다.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꼭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의라든지 책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소식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안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뉴스레터 신청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2026년 계획 발표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